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이드 노후학당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도 계속 발생하는 5가지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 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기는 예상치 못한 지출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지어 재정적인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면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원했지만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 주거비용. 은퇴 후에도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이지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주거비용은 보통 가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 항목입니다. 월세나 주택대출, 상환금,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매달 반드시 지출해야 하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거비용이 높으면 다른 필수 지출에 쓸 돈이 되고 경제적 압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가 발생하거나 지붕 수리가 필요할 때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같은 세금도 매년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전세 자금이 묶여 있는 경우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더 큰 문제인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가 오르는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과 지역 이주. 많은 은퇴자들이 주거비 절감을 위해 다운사이징을 고려합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보다는 교외나 시골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거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은퇴 후 삶에서 심리적,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은 은퇴 후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고립을 방지하고 활력을 유지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절감 방안.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조사해보세요. 이 외에도 주택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 장치를 설치하거나 공동주거시설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동주거시설의 장점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교류 안전성, 공동체 의식, 유연한 생활 방식, 환경, 친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특히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주거시설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주거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 자신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료비. 은퇴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 유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의 중요성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더 나은 삶의 질, 더 긴 수명, 경제적 안정성. 건강 유지의 중요성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더 나은 삶의 질, 더 긴 수명,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더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의료비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지출 항목입니다. 정기검진과 예방. 의료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혈압검사, 당뇨 검사, 암검진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치료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므로 미리 보험이나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나 큰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수술이 필요할 때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의료비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손보험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 상품을 검토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유지 방법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기 운동을 하거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생활비, 식비 및 기본 생필품.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식비와 생필품 비용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지출입니다. 식비 관리. 은퇴 후에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료품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식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식단 계획을 세우고 대량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필품 구매, 화장지, 세제, 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은 꾸준히 구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생필품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나 할인 행사를 통해 생필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감 전략. 쿠폰 할인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비를 절감하세요. 또한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세워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보세요. 현명한 소비 습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자녀 및 가족 지원비. 은퇴 후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나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지출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및 학자금 지원, 자녀의 결혼 비용, 대학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은퇴 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손주 양육비. 손주 돌봄이나 양육을 도와주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는 동안 드는 비용이나 용돈, 의류 및 장난감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주에게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재정 대화. 자녀와 재정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본인의 노후 자금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가족 지원비 줄이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자녀에게 재정관리 교육을 제공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명확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지원비를 줄이기 위해 자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재정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채 상환. 은퇴 전에 남아있는 부채는 은퇴 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을 때 부채 상환은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은퇴 후에도 매달 상환해야 하는 고정 지출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대출 상환액은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이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및 개인 대출. 신용카드 빚이나 개인 대출 상환도 은퇴 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남은 부채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로 인해 파산이나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 상환 계획. 은퇴 전 부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채 관리 방법. 부채 상환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먼저 갚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 새로운 빚을 지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소득 없이도 발생하는 5가지 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출들은 우리의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검토해 보세요. 또 생활비 절감과 부채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